우리가 앞에 주제에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평등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근원 속에는 질투심, 이 질투심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뭐냐면은 평등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한 그 공로가 있을 때 이거를 영어로 메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리트. 이런 공로에 대해서 공로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 공로에 기초한 그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이제 평등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질투에 기초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잘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공로의 기초. 그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공적이 있느냐. 거기에 기초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맞는 얘기 같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시장에 또는 상대방한테 주었는 그 가치, value, value가 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밤을 새웠는지 말았는지, 뭐 이런 그 공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평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이걸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늘 머릿속에 이 정의를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의 도덕적인 가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당연히 이런 그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그 속성, 이거를 공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 단순히 생각하면 공로가 있으면 당연히 평가를 해 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떤 그 행동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행동의 속성이다. 고생을 많이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다.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이 했는 그 결과를 놓고 퍼포먼스가 있다. 그런 결과, 성취된 거를 놓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특성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로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로다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영어의 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공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런 것이다. 이걸 염두에 늘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결과를 내놨는데 이것이 정말 고생해서 내놨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 성과, 실패죠. 실패작을 내놨다. 그러면 이게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우연히도 아주 별로 고생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의 결과 아주 성공작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물만 놓고 에,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가치를 주는 그러한 그 결과물이면 거기에 따른 그 가치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뭐 시장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의 판단이 아닌 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또 주의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일을 해라.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의 판단에 이 공로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하는 거는 반대로 너 스스로 판단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는가에 따라서 일을 해라. 너의 판단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공로에 의한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리스크를 진다라든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거를 자기가 모든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벤처를 한다라든지 뭐 연구 또는 뭐 탐사 뭐 석유 탐사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시추공을 여러 개 뚫은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 하면은 그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은 그런 거에서 보면은 뭐 하여튼 그 명예는 성공한 소수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한테 모든 명예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추공을 열심히 같이 뚫었지만 실패한 사람은 뭐냐? 그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공로에 따라서 국가가 뭐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배상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이 탐사라고 하는 이 특수한 분야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를 열심히 갈고 닦아 가지고 정말 성공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그 기술을 갖다 축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재를 우리가 데려다가 써야 이 석유 탐사가 잘 될 것이냐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이 아는 그 노하우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전문성이나 이런 그것이 이제 쭉 성장을 하고 하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이거를 일종의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지시받은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고 이런 그 관료주의적인 형식 만능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사회가 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사회인데 이게 자유하고는 이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성과에 의한 그런 그 보상이 아니고 공로, 메리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관행 이것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최대의 공로를 칭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어떤 이 생산성을 잘 키워 가지고 적은 공로로 고생을 좀 덜 하고도 더 높은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 그런 기업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이 자유를 증진하는 그런 사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반대로 이 공로 베이스로 뭘 자꾸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사회는 자기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면제가 되는 사회죠. 어떻게 보면은 위험, 리스크 테이킹이 없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거는 결정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사회. 이거는 그 지시 받은 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신용, 뭐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 되는 그런 사회죠. 뭐 나름대로 그런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는 발전은 뭐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자유사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성과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도 일부는 대우를 받고 일부는 보상을 더 못 받고 이런 격차는 있게 마련이겠죠. 사회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보상을 잘 못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 그냥 열심히 내가 열심히 뛰는 건 자유사회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되죠. 다만 지시받은 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단지 저 사람이 나를 아무렇게나 평가를 하는 바람에 내가 '아 대우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더 비참하게 화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보상 이 메리트에 의한 그런 보상하고 이제 상당히 그 관련된 개념이 사회적인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의 저스티스 하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그 책에 의해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전 세계에서 보면은 뭐 125만 부인가 이렇게 팔렸다 그러는데 미국 본토에서도 10만 권밖에 안 팔린 책이 한국에서는 125만 부인가 뭐 이렇게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가 만연하는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자유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의의 개념은 에, 정의의 개념은 일종의 그 정의죠. 정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회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의다 하고 이렇게 정해 놨는 게 정의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평등주의자가 이것이 정의다 하는 식으로 정해 놨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의해서 이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바로 저스티스입니다. 대개는 이제 아까처럼 그 메리트,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에, 그 관료주의 이것만을 키우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에는 이거는 내가 정말로 리스크 테이킹을 다 하는 것이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공을 할지 예, 또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고생했으니까 얼마만큼의 그 분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성공하면은 내가 엄청난 그 성공에 대한 대가, 가치 있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창출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뭐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정하냐 아니냐 하는 말하고는 전혀 그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말. 내가 어떤 벤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저스티스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벤처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든 사회적인 정의상 당신은 이만한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인제 그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저스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어떤 파트너 간에 서로 자발적인 거래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당신은 이만한 공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상 이거를 내가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스티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자유를 증진하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관료주의를 만연하게 하는 그러한 개념인지 하는 것을 늘 의구심을 가지고서 잘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 자, 그래서 오늘
토의를 해 봤던 내용은 우리가 늘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게 엄밀하게는 원래 그 의미의 평등은 "법 앞에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꾸 왜곡이 되면서 물질적인 평등을 자꾸 그 얘기하는 인위적인 평등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밸류 시장이나 또는 상대방한테 주는 그 밸류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점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이 누군가가 말하자면 정부가 이것이 저스티스다. 이것이 그 사람한테 온당하게 평가해 주는 하나의 메리트, 공로다. 이런 잣대를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세태가 그런 그 경향이 많아지면서 사회가 점점 자유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 토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